아이들한테, 지아 지욱이한테는 맨날 옆에 있던 아빠가 커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뭐 돌이켜보지만은 애들 엄마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저에 대해서 이슈를 만드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지 보이는 곳에서 사진 않아요. 기분 안 좋죠. 원망스럽고요, 사실. 이제는 조금은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송정국 어드바이저님 입장에서는 꺼내는데 좀 주저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문제, 사실 이혼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개인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결론들인데 유달리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관심도 됐고 또 비판도 받으셨고. 가정일은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저한테 안 좋은 쪽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사실 만들어졌고 진짜 심각했죠. 왜냐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멈췄으니까 그 정도로 몇 년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계속 뭐 힘든 상황이었는데 근데 전 그거죠. 굳이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굳이 얘기를 해서 이걸 풀어야 돼? 그러면서 더 계속해서 이걸 이어가야 돼? 아빠로서의 가장 큰 걱정은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거는 두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죠. 네. 예. 아기 때 그렇게 안고 살고 운동 시간 외에는 아이들과 함께 지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함께 잠을 못 자고 같이 밥을 안 먹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크잖아요, 사실. 맨날 옆에 있던 아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이제 뭐 돌이켜보지만은 애들 엄마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지욱이는 저한테 축구 배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축구 선수 갑자기 축구한다 그래가지고 네. 집이 5분 거리예요. 애들하고. 그래서 애들이 엄마가 이제 케어를 하는데 지욱이는 뭐 지금 벌써 한 1년 축구한다고 거의 저랑 같이 지금 매일 뭐 운동하고 있고. 소질은 어떤가요? 우선 저보다는 빨라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신체 조건이 지금 165 됐거든요. 제가 고2 때 165였거든요. 우선 저보다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있고. 저는 스피드는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스피드도 있고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최고의 지도자 가르치니까. 근데 왜 웃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은 제2의 손흥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 왜 그러세요? 송종국. 제2의 송종국을 한번 한국 축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보다는 잘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비슷하게만 만들어도. 그래서 제가 지욱이한테 언제 아빠 이길 수 있겠니? 너 아빠 이기면은 바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 지욱이가 뭐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기지 않겠어? 뭐 이 자리를 얘기해서 제가 지욱이한테 얘기하지만은 대학교 될 때까지 저 못 이깁니다. 아빠 잘 안 늙어.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관심, 가까이에서 늘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생각들이. 네, 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부부간의 이혼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은 평생 또 지켜줘야 되는 거니 부분이니까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지아가 골프 친단 말이에요, 골프. 지아는 또 골프 선수를 또 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웬만큼 벌어가지고는 지욱이야 거저 먹고 하는 거고요. 직접 케어하시면 되니까. 지아는 어떻습니까? 지아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은 지욱이보다 더 좋아요. 그거는 방송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었죠. 빠르고, 어렸을 때 축구를 서로 안 했을 때도 축구도 지아가 더 잘했고 빨리 배우고. 주말에도 골프 이제 같이 연습하거든요. 라운딩도 돌고 연습도 같이 하고. 끼가 있어요, 지아가. 그리고 좀 끼만 있어서 아니라 좀 독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끈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끼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 아까 전에 이제 이혼 이후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었고 한편으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사적인 문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큰 타격을 준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렸는데 우선은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축구교실을 하면서 저희 이제 동생들이 많이 같이 해요. 이제 코치들로 투자도 예. 하고 네. 왜냐면은 사실 저 하나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가장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요. 다행히 저희가 하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슈를 만드는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 보이는 곳에서 하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뭐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면은 떳떳하게 제 앞에서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대부분이 저를 모르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그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뒤에서 뭔가 만들어서 그러다 사라지고 책임질 수 없는 말. 네,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법적으로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정말. 법적으로 소송을 했죠. 답안했죠, 다. 네. 그 자료를 소집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슈를 만들었던 분들, 일반인들 정말 90%가 다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네.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해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셨죠. 소위 말하는 경찰서 정모를 한번 하셨고 예, 했습니다. 예. 원망스럽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감정은? 아니, 뭐 그 부분은 사실 기분 안 좋죠. 원망스럽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크고 하지만은 뭔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오기에 제가 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게 사실.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좀 혼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도 안 만났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왜 그때 내가 바로 하지 않았을까, 강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저한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 취업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반응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미 당사자는 멍들 때도 멍들고 상처 입을 때 상처 입었는데. 축구 교실 쪽은 괜찮았었는데 동탄에서 제가 헬스장 했었어요. 피트니스 센터를. 그때 근데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했거든요, 동업으로. 그때 좀 한 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역마다 무슨 망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화났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올려서 찾아냈어요. 다 알고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왜 힘없는 애 키우는 전업주부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소문에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소문에 맞잖아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요. 네. 하지만 또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고 계시는 유소년 축구 사업이나 이런 걸 잘 하시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행정가의 이제 길을 걷는데 지도자에 대한 욕심은 정말 없으셨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으세요? 평생 저는 이제 사실 제 생활 패턴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딱 시작하고 학교, 집, 운동장밖에 없었어요. 운동하고 학교에 있고 집에 있고 그냥 계속 또 축구와 축구 쪽에 들어가서 하면서 매몰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살고는 쉽지 않았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도 삶도 자신의 삶, 뭐 가족의 삶 이런 것도 구분이 되는데 사실 한국은 쉽지 않아요. 거의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수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선수 때보다 더 집에 가기도 어렵고 더 할 게 많다는 거죠. 쉴 때도 쉬는 게 아니고 선수는 쉬면 되잖아요. 감독은 축구 생각해야 되고 이길 생각해야 되고 그 전 것도 보강하고 내년에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감독은 아니다.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제가 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제 평택으로 가서 U12, 15, 18세를 다 창단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에 대한 네. 준비를 하시는군요. 감독으로서요. 그거는. 이제 대표 겸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그거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유소년 단계까지는 그렇죠. 아니신 거죠? 유소년입니다. 네. 네. 자격증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 그리고 스스로 제한을 두신 거 아니에요? 그 더 욕심을 내지 않으시고 우선은 들어가서 자격증 따려고 거기 가서 못 있겠어요. 2, 3주 동안 교육받으러 못 가겠어요. 저희가 이제 선수 송종국부터 해서 네. 방송인 송종국 그리고 행정가 축구행정가 송종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 모처럼 이렇게 약 20년이 넘는 시간 한번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그러게 오늘 뭐 가볍게 왔는데 참 뭐 아쉬운 것도 사실 많고 후회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뭐 제가 또 선택했던 모든 삶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또 새로 시작하려고 또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또 제 도전이에요. 평택으로 가서 저한테는 또 도전이고 다시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유소년 아이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정말 저도 이제 엘리트를 하면서 할 건데 기다려주기 재밌어요. 저는 되게 뭔가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가 하는 일들 그리고 FC 안양에서도 그렇지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그동안 몇 년 사이 좀 멈췄던 응원들을 다시 한번 보내주신다면은 네. 그 도전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영역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한국 축구를 위해서 계속 또 일해주시고 또 좋은 영향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